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 김포 유현초등학교에서 3학년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글쓰기 회원이었고 예전에 제가 이제 해직됐을 때 잠깐 보리출판사에서 그 편집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호철 선생님 책을 편집해서 내느라고 그렇게 해서 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내셨던 책이 어떤 걸까요? 그때 처음 이호철 선생님 책 낸 게 살아있는 글쓰기, 그리고 살아있는 그림 그리기, 그리고 재미있는 숙제 신나는 아이들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 두 분이서 나누실 이야기는 우리 갈렙의 글쓰기 교육 이야기로 나누실 겁니다. 제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간간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도 이 갈렙의 글쓰기 교육에 이렇게 관계가 있더라고요. 2009년 3월부터 글쓰기 해보에 연재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편집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편집부장 할 때 연재 고맙습니다. 억지로 손뼉 쳐주신. 자, 그러면 이성인 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것을 묻고 서로 이야기 나누실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또는 오신 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써두셨다가 나중에 이거 마치고 나면 묻고 답하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래별 글쓰기 교육 지금 방금 이영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서부터 이게 연재가 됐더라고요. 근데 처음 선생님께서 갈래별 글쓰기 지도에 관심을 가지신 게 그 계기가 어떻게 된 건지 그거 궁금하거든요. 처음 글쓰기 지도할 때는 갈래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도했죠. 그러니까 뭐 서사문 겪은 일 쓰기 아이들 그 정도로 했고, 이제 이호덕 선생님 책을 보면서 이래 갈래를 나누어 놓으셨고, 그래서 갈래별로 조금씩 더 신경을 써서 지도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씩 지도해 왔는데, 또 우리 또 이성인 선생님이 2006년도인가 글쓰기 해보에 그때까지도 갈래가 확고하게 좀 안 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성인 선생님이 그때 그래 관리에 대한 이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좀 그전에도 조금 생각은 있었지만은 확실하게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이성인 선생님 그 갈래에 대한 정의라 그럴까 뭐 이렇게 쓰셨을 때 그때부터 좀 더 관심을 더 가지고 좀 더 단단히 지도해 봐야 되겠다 싶어 지도해 한 거죠, 사실은. 제 기억에는 글쓰기회에서 처음 이제 갈래별 글쓰기에 대해서 연수를 했던 게 95년이었거든요. 95년 여름 연수회 때 1차로 갈래별 글쓰기를 일부 하고 그리고 겨울에 또 이제 다시 2부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중간에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름 연수 자료집을 보니까 이호덕 선생님께서 앞에 서론을 잠깐 쓰셨는데 그게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그해 이제 95년, 이제 96년 1월 달에 하는 겨울 연수에서 그 주제가 다른 것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한동안 이제 글쓰기 연구에서 갈래별 지도에 대해서 좀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01년도인가 한번 우리 교육에서 이제 글쓰기 회원들이 갈래별 글쓰기 한번 낸 적 있죠. 예, 그때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한 갈래를 한 갈래씩 이렇게 맡아서 했는데 저도 거기에 그때 주장하는 글인가 하고 글 다듬기 하고 또 관찰 기록 쓰기 뭐 그때 그걸 조금 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글쓰기 지도에서 이 갈래별 글쓰기가 초급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중급에서 고급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 갈래별 글쓰기 양도
저도 책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 이렇게 두꺼운 책은 거의 없거든요. 우선 좀 선생님들이 보면은 이거 어떻게 언제 다 지도하나 이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학급운영 살아있는 교실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것들 언제 다 지도하냐 그것처럼 이 갈래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없고 또 없으니까 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초 지도로 그 서사문 쓰기를 좀 많이 지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학년에 따라서 조금 집중해서 지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학년에 따라서 그렇죠, 그죠?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집중해서 지도할 때 그때 또 조금 그를 지도를 제대로 좀 해보고 해서 이 모아진 거지. 오랫동안 모아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또 뭐 그 정도는. 예. 그 살아있는 그림 그리기 이 책이 나왔을 때 저하고 같이 같은 학교에 있던 그 젊은 선생님이 그때도 이걸 보고서 그러더라고요. 이걸 언제 다 지도하냐고. 학교에서 우리가 여러 과목을 지도해야 되고 또 미술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그림 그리기 지도에 대해서 그걸 다 할 수가 있느냐는 그런 질문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뭐 그림도 그렇고 학급운용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 정말 선생님들 바쁘잖아, 그죠? 뭐 바쁜 거는 뭐 제가 퇴임할 때까지 겪었으니까 그는 너무나 잘 아는 일입니다. 좀 바쁜 게 아니고만 그것들 제없이 바쁜데 사실은 그 바쁜 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글쓰기 지도하고 할 때도 맹 바빴고요. 지금도 맹 바쁘잖아요. 근데 일이란 게 뭐 한가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요즘 한가하잖아요. 근데 집에 있어 보면 별로 하는 일도 없어요. 하는 일도 없는데 바빠요, 또. 그런데 사실은 좀 바쁜 가운데 조금씩 해서 모으는 거죠. 예. 그림 그리기도, 연필을 잡으면 그리고 싶어요 책이 나올 때는 그림을 좀 중심으로 지도를 했는 해입니다. 글쓰기는 조금 한 발 물러서 조금씩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조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림도 어떤 분야는 그에 좀 더 집중해서 지도하고 해서 다시 자료도 얻고 생각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은 거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는 못하죠. 이 책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이 네. 그 상상문 쓰기가 나오는데 네. 글쓰기회에서는 이 상상하는 글을 거의 그 지도 사례도 본 적이 없고 그 지도 방법 같은 것도 없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본 기억으로는 그 이호덕 선생님이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 그 책에 보면 맨 뒤에 그 상상하는 글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게 3편이 나와요. 한번 제가 이호덕 선생님한테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글인지 그랬더니 선생님도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본 거라고만 말씀하시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호덕 선생님도 아이들 상상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글쓰기 지도하는 선생님이 처음부터 무슨 상상하는 글을 쓴다든지 지어내는 그렇게 글쓰기 지도를 하면은 글쓰기 교육이 아니고 글짓기 교육을 할까 싶어서 사실은 그거를 앞으로 끄집어내지를 않으셨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겪었던 이야기를 실제 아이들 그 이야기를 좀 더 잘 쓰고 익숙해졌을 때에 상상하는 글을 쓰이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그 이호동 선생님 그 갈래가 상상문도 있더라고요. 저도 뭐 그 전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있길래 지도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항상 이제 그 해에 다른 글쓰기 지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을 때 이 상상문 쓰기를 지도했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너무 막 또 지어내는 그게 옳은 건 줄을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림도 사실은 처음에는 보고 그리기 하다가 나중에는 생각 그리기도 있고 또 지금 이 책에는 없습니다. 그 개똥인에 연재했던 이거 말고도 또 꽤 칼라 그림도 있고 있는데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추상 그림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싹을 조금 심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지도도 나아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항상 실제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그 갈래별 그 글쓰기를 지도를 하시는데 아이들 글 지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지도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이들은 그 아이들 삶을 그대로 쓰면은 정말로 살아있는 글이 되고 감동을 주는 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서사문이 되죠. 겪은 일을 쓰는 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글이 이 서사문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감상문도 생각과 느낌을 중심으로 쓰는 글인데 사실 실제가 바탕이 안 된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설득 아무도 공감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서사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도를 오랫동안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글쓰기는 조금만 이렇게 지도를 해주면은 쉽게 잘 따라와요, 아이들이요. 예. 아무래도 서사문이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시와. 예. 저도 이 갈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아직도 완전히 그 정리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꼭 이 갈래에 대한 그 의식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게 이를테면 이제 독서 감상문 같은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이 독서 감상문 독서록을 쓸 때 보통 아이들 공책에 독서록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다 꼭 느낌을 쓰게 하거든요. 근데 그 독서록이라고 할 때 그 말은 그 감상문이 아니고 독서 기록문인데 그러니까 책을 읽고 줄거리를 요약할 수도 있는 건데 꼭 감상문을 써야 되는 건지. 그게 저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감상문이라 그러면 꼭 뭐 느낌과 생각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러니까 아이들 책을 읽기 싫어하고 그러죠. 그래서 감상문 뭐 아이들한테 쓸 때는 쉽게 쓰라 그럽니다. 뭐 줄거리 써놓고 줄거리만 쓰면 어떻습니까? 안 쓰는 것보다 낫잖아요. 또 그 줄거리만 쓸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뭐 줄거리 다 써놓고 뒤에 와서 뭐 이렇게 느꼈다, 뭐 이래서도 좋잖아요. 그거는 왜 자꾸 이제 잘 쓰라 그러나 하면은 이게 무슨 감상문 쓰기도 무슨 비애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자꾸 느낌을 쓰라 그러고 일기에도 생각과 느낌을 쓰라 잘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갈래는 꼭 갈래별로 지도가 필요하죠, 아이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학년 아이들은 갈래별 의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학년은 갈래별의 특성을 알면 좋겠지만 꼭 그것도 뭐 이런 갈래는 이런 그리고 저런 갈래는 저런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요. 지도할 때 학년성에 맞게 선생님이 거기에 맞추어서 말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서사문 쓰기 지도 같으면은 겪은 일 쓰기를 하자. 우리가
겪은 일 쓰기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겪은 일 하지 말고 어느 시간에서 어느 시간 사이에 겪었던 일 중에서 써보자라든지 뭐 이렇게. 제가 서산문 가운데서 그 한 예를 들자면은 계단 위에서 계단 아래까지 내려올 사이에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 한 아이가 그 다리 저는 다리가 다쳐가지고 그 못 내려가는 아이들을 업어서 그 계단 아래까지 내려주는 그 사이의 이야기. 한편이 좋은 글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돌려서 해줘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 뭐 용어는 나중에 알아도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또 감상문 쓰기 지도를 해도 감상문을 써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아이에 맞게 또 학년생에 맞게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교사는 지도하는 교사는 그 갈래의 성격을 확실하게 알아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아이 그 성격에 맞는 갈래의 글쓰기 지도가 잘 안 되죠. 안 되기 쉽기 때문에 교사는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그 예전에 이호덕 선생님이 60년대 그 쓰셨던 글짓기 교육 그 이론과 실제라는 책 기억하시죠? 예. 그 책을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책 전체 분량의 한 절반이 시 지도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 참 시에 대해서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글짓기 교육 나오고서 그 이듬해인가 그 다음에 또 아동실론이라고 해서 또 맞아요. 시에 대한 책만 또 나왔잖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호덕 선생님 살아있는 글쓰기도 한 절반의 분량은 시 지도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시하고 크게 글을 나누면 시와 산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아이들 그 글쓰기 지도에서 그 시 지도하고 산문 지도 관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학년 같으면은 뭐 시와 산문이 구분이 안 되니까 시라고 쓰면 시고 또 산문이라고 쓰면 산문이고 뭐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 시와 산문을 그렇게 뭐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은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시 같은 경우에는 좀 말을 좀 줄여서 아껴서 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 가운데는 뭐 이게 시도 아닌 것 같고 또 산문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시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오히려 좀 더 쓰기가 아이들이 쉽지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쉽게 하고요. 또 그 시 쓰기 시간을 참 많이 가집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또 잠잠히 또 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아이들 시를 써 오도록 하면 뭐 길게 쓰는 거 아니니까 좀 그렇게 어려워 안 하더라고요. 2학년 아이 제가 그 시 소모한 거는 집에서 써오라 그랬어요. 소녀가 그래 보고 또 조금 보충 지도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 쓰기 지도를 선생님들 참 실제로 해보면 참 잘 안 되고 어려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좀 아이들 저는 좀 그 시골에 있을 때 좀 특히 밖에 아이들 많이 데리고 나갔어요. 여러 가지 뭐 살펴보고 경험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거기서 새롭게 발견되는 걸 발견하면 칭찬해주고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써보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사실은 조금 그렇게 하기 조금 힘들죠, 그죠? 예. 그 정도 대답이 좀 시원찮죠? 제 기억에 85년도에 그 우리가 그 85년도인가 84년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호철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그 사례 발표하셨던 것도 시지도에 대한 것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시쓰기 지도 이렇게 해서 그 비슷한 내용이 살아있는 글쓰기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85년도쯤에 아마 처음 발표하셨던 건데 선생님께서도 처음에 글쓰기 지도 사례를 발표하실 때 시지도에 대해서 발표하셨거든요. 글쎄 그게 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 쓸 수 있는 그 시간도 기회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집중해서 좀 지도하고 했는데 대체 처음 지도해 보면 좀 관념적인 시를 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관념시를 좀 안 쓰도록 하자면은 그 실제로 겪는 것을 살펴본다든지 또 직접 겪어본다든지 이런 걸 많이 그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서사문 지도도 참 많이 했거든요. 그걸 오히려 서사문 지도를 좀 더 많이 하니까 오히려 시가 좀 더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했고 겪은 일을 갖다가 시로 쓰니까 현장에서 쓰는 일이 아니고 교실에서 쓰는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다시 현장에서 겪는 것처럼 겪어보고 그걸 떠올려서 쓰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많이 지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특별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쓰기를 좀 처음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시하고 서사문 지도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으네요. 오히려 서사문부터 먼저 많이 지도를 하면은 오히려 시 쓰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글쓰기 회원 중에서 사실은 이 극본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은 극본 지도는 옳게 못 해봤습니다. 교과서에 뭐 여러 가지 조금 나오는 거를 조금 더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정도였고 또 그게 언제 몇 해 동안은 이제 한 해에 한두 번씩 그 모든별로 이제 짧은 그 단막극을 이렇게 발표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본 기억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저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갈래 안 갈래를 넣기 위해서 좀 이렇게 책도 좀 이렇게 읽어보고 예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야기도 해놨는데 어른들이 쓴 예문을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모자란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런 지도를 많이 해서 좀 다시 썼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 글을 지도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 글을 보는 눈.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 글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을까요? 또렷하게 저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도했다는 그게 생각이 잘 또렷하게 안 잡히는데 우리가 병은 한 가지인데 약은 수도 없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학급 우리가 삶을 갖고는 글쓰기 지도를 하려면은 교실에서 활동하는 것도 삶을 생각하는 그런 학급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세제 많이 안 써보기 실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온갖 실천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내 생각 발표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하는 동안에 아마 그런 생각들이 아이들도 갖춰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현 선생님께 요청이랑 짧게 말해야 됩니까? 예, 아니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 83년도에 글쓰기회가 처음 생기고 그때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20대 초반의 그 교사로서
그 글쓰기의 선배님들 뵙고 그분들 문집 읽고 이런 것이 정말 가슴이 막 벅차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경력이 한 10년 넘고 이제 됐을 때 저기 지금 최창희 선생님도 앉아 있지만은 그때 그 웅진 출판사에서 글쓰기 교실 그 편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 그 글쓰기 지도 그런 자료집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걸 하느라고 그 당시 우리 회원들이 지도한 그 문집이 한 200권 정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그 보기글 같은 걸 찾느라고. 그러다가 이호철 선생님 지도하신 그 꽃교실이 거기 글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도를 잘 하셨을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그림은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지도했는지 문집에 나오는 그림 그걸 한번 연수회 때 이호철 선생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호철 선생님이 빨리 그리게 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그리게 한다. 그때 또 옆에 이호덕 선생님이 계시다가 아니다. 이호덕 선생님 천천히 그리게 해야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한 분은 빨리 그때 크로키라는 말을 쓰셨는데 빨리 그리게 해야 된다. 이호덕 선생님은 천천히 그리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두 분이 이제 말씀이 다르셨는데 그렇게 저는 궁금해서 한번 그를 지도하신 거를 원고로 써달라 그랬죠. 글쓰기 회보에다가 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보리출판사에서 이제 편집일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호철 선생님이 그 지도하신 그 회보에 실었던 글하고 또 시 지도에 대한 글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보충해서 조금 더 써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원고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처음에는 저는 다 합해서 한 권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살아있는 글쓰기 때도 죄송한데 상당한 원고를 뺐어요. 다 시칠 못하고. 근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책 나온 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번에는 덜어내지 않았구나. 그리고 살아있는 교육도 이게 제가 그때 94년도 3월에 복직을 했는데 이것도 원고를 그 당시에 제가 받은 게 한 250매 정도 있었고 목차도 다 받아놨댔어요. 근데 제가 자꾸 독촉을 했는데 제가 복직을 하고서는 독촉을 안 했더니 이게 언제 나왔냐면 한 10년 있다 나왔어요. 목차가 다 돼 있는 책이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2004년에 나왔네요. 근데 94년에 이미 이 전체 원고의 한 3분의 1가량은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갈래별 글쓰기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 선생님 원고 같은 거 보면 상상이 안 가요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그 노력이 우리 글쓰기원 전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혼자 해내셨는가. 좀 신기하고 그걸 또 연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처음에는 저도 그림 그리기 그렇게 빨리 그리기를 했는데 이호덕 선생님 또 말씀을 듣고 또 안 따랐습니까? 어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천천히 그려도 그림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빨리 그려가지고 그림 잘 그릴 수가 있겠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도 천천히 그리는 그림 지도를 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책을 이성인 선생님 아니면 책을 잘 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실은 이성인 선생님 굉장히 고맙죠. 근데 사실은 뭐 고맙다고 술 한 잔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제가 좀 오히려 미안하지 사실은요. 예. 네, 이성인 선생님 거기 살아있는 교실에 이 소개하는 책을 보면은 해방 이후 남한에서 가장 교육 성과물로 이호철 선생님 말씀하시잖아요. 해방 이후 남한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가장 책을 많이 보시는 분 그리고 맞춤법 띄어쓰기를 일반 출판사 편집자들보다 더 잘 하시는 분. 그래서 그리고 모든 이분 앞에서 말은 조심해야 된다.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런 말 했던 거 잠시만요. 몇 년 몇 시에 이런 이야기 했죠. 네. 그래서 정말 기록과 그다음에 책을 보는 거 책을 집에 있는 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인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만 보기 위해서 집을 하나 전시 얻으신 분이에요. 사는 집이 있고 책 쌓아두는 집이 있고. 네.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남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선생님도 똑같다. 혼자서 남 한 20사람 있는 책을 맨날 읽고 계신다. 다시 한번 이성인 선생님께 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네 자리가 늘상 이런 것 같아요. 그죠? 특히나 글쓰기의 자리는 더 이렇습니다. 워낙 말이 좋으시고 또 생각들이 워낙 깊으시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양해 바라고요. 이호철 선생님에 관해서 글쓰기 해온 몇 분이 나름으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호철은 이런 사람이다. 공감이 가시는지 몇 가지 들어보시고 나도 이호철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게 혹시나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시를 쓸 때 토해낸다 그러죠 선생님. 와락 쏟아낸다 그러잖아요. 혹시 나도 이호철에 대해서 와락 쏟아낼 게 있으신 분은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은 선물로 이호철 선생님과 사진 찍어서 자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이호철 선생님은 내가 닮고 싶은 셈이다. 부산에 계신 여선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호철 선생님은 발자국이다. 곡식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듯 아이들도 이호철 선생님의 울직한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랐을 것 같다. 경남의 남자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호철 선생님은 소다. 이게 내 길이라고 마음먹으면 묵묵히 그야말로 소처럼 시없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간다. 그건 조금 맞는 것 같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께 경품권을 드릴까요? 상품권을? 네. 이거 쓰신 분? 네. 15 교실이 아니어도 좋아의 저자이신 최간희 선생님께서 쓰신 말이었습니다. 짜고 하는 것 같죠? 뭔가 보리책을 한 걸 홍보하고 이게 궁금하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이게 짠 건지 안 짠 건지. 이호철 선생님이 쇳덩어리다. 글쓰기 교육에 관한 한 지치는 법도 없고 믿음이 단단하여 흔들리는 법도 없다. 글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잘 모르고 쓰신 말이죠. 예. 서정호 선생님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정호 선생님께서 원래 이제 이성인 선생님하고 서정호 선생님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으려 했어요. 근데 서정호 선생님 못 오시면서 대신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뜻깊은 책 출간잔치 마당에 함께하지 못하여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몸은 따로 있어도 마음만은 함께하오니 더불어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빕니다. 하고 서정호 선생님이 일부러 또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서정호 선생님께도 고맙습니다. 네. 대신 막 그런 예.